자, 오늘부터 경우의 수하고 순열 조합을 나갈게요. 경우의 수하고 순열 조합. 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배울 것이고, 이제 순열 조합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는 기호로 쓰지 않았는데 기호를 사용해서 할 거고 되게 중요합니다. 순열 조합은. 그래서 뭐 이제 니네가 배우는 것들이 이제 뭐 디테일한 걸 뭐 나중에 하죠. 그냥 수업부터 할게요. 자, 경우의 수, 사건. 자, 여기 시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 시행. 그러니까 뭐 시행이랑 사건이랑 경우의 수가 뭐냐면, 시행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뭐 시행이 있으면 어떤 것을 시행하면 사건이 발생하고 그거에 따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일일이 세야 되는 거고, 어떤 풀이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일단은 유형을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기본 유형을. 최소한 개념 원리하고 RPM이나 뭐 기본 유형서에 있는 그 유형 하나하나를 다 암기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된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근데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소인수분해 단원 고기가 좀 중요합니다. 정수론 파트 거기가 좀 중요해요. 자, 일단 시행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는 거 칩시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 2하고 4하고 6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건은 실험이나, 여기서 말하는 실험이 시행이야.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고,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되게 중요해.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하나씩 세는 거. 내가 그랬잖아. 하나씩 세는 거를 잘해야 돼. 오케이? 근데 어떤 뭐 특별한 풀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순열조합까지는 안 나갈 건데, 일단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것만 가지고 할 거예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근데 여기 경우의 수를 잘 하셔야지 순열조합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중학교 때 설명했던 걸로 그대로 갈게요. 자, 어떤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내가 중학교 때는 뭐라 그랬어? 양자택일이야. 양자택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사건 A가 발생하면 얘는 발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요.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대로 두 개 더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을 볼게요. 곱의 법칙은 사건 A가 있는데, 자, 사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동시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 그대로, 자, 둘 다 반드시 발생해야 돼요. 둘 다 반드시 발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연속적으로 그 의미가 더 강해. 즉, 사건 A가 발생하고 나서 사건 B가 반드시 발생하거나, 사건 B가 발생을 하고 나서 사건 A가 둘 다 반드시 발생을 해야 돼.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할 때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그지? 요거 기억 날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여기서 사건 A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사건 B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야. 그럼 뭐 사건 A가 2가지쯤 있다고 치고, 여기서 사건 B는 3가지쯤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라고 합시다. 이게 사건 A다. 그 다음에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사건 B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제일 쉽죠? 이쪽 그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를 물어봤어. 그럼 너네가 기차를 타면 비행기는 포기해야지. 그죠? 네, 비행기를 타시면 기차는 포기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그죠? 얘가 발생하면 얘는 발생할 수 없어. 이때 더하는 거죠. 이때는 보시다시피 2 더하기 3이 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이때는 뭐냐면 사건 A가 발생하고 사건 B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반드시 발생을 해야 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사건 A는 이게 3가지고 사건 B는 2가지인데, 사건 A가 발생한 다음에 반드시 사건 B가 발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일어나야 되고 얘도 일어나야지 부산까지 갈 거 아니에요. 이때는 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느냐,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설명을 할 때 집합으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집합을 빠르게 가르칠게요. 자, 집합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임이야. 뭐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이랬을 때 요거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해요. 원소. 근데 이제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집합이랑 명제를 제대로 배울 텐데, 그럼 요거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시다. 물론 제가 그 전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도 많이 해서 대충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근데 규칙이 있어. 똑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면 안 돼. 집합은. 그 다음에 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래.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얘는 3, 4, 5라고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 뭐냐면 요거 2개의 교집합과 요거 2개의 합집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에서 집합이 되게 중요해요. 다 집합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은 이거 2개 겹치는 거죠. 근데 얘를 자 표시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 얘는 원소 나열법이고 얘는 벤 다이어그램인데,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요 집합 A에도 들어가고 집합 B에도 들어가는 부분이죠. 또 여기에 중복되는 걸 써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요 그림에서 교집합은 3하고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은 원래 얘네들을 그냥 더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합치는 건데 집합의 규칙에서 중복되는 거는 2번 쓰지 않으니까. 그지?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을 그 부분 집합까지 가면 좀 너무 그러한데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전체 집합을 뭐 제가 1부터
7가지의 자연수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전체 집합은 밖에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A에도 속하지 못하고 B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6하고 7이 이렇게 있겠지. 그지? 자, 이제 집합의 종류가 그다음에 집합의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이거는 이제 공통수학 2에서 할 거고 여집합이 있어요. 여집합. 반대말이야. 요 그림에서 A가 아닌 거니까 5하고 6하고 7이죠. 그지? 요 그림에서 A가 아닌 게 5하고 6하고 7이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도 구할 수 있어. B가 아닌 거. 이 전체에서 B가 아닌 거. 그러면 1, 2, 6, 7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 집합 A하고 B의 합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요 지금 합집합이 이 부분이잖아, 그지? 합집합이 아닌 거니까 얘는 6하고 7이에요. 그 다음 교집합이 아닌 것도 구할 수 있죠. 교집합이 아닌 거. 그럼 그림에서 3하고 4가 아닌 거. 1, 2, 5, 6, 7 5, 6, 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가르쳤는데 여집합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쪽을 보시면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자, 집합 A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전체 집합이야. 이렇게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병호의 수에서 자, 잘 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NA라고 합시다. NA. 얘는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야. 원소의 개수. 근데 봤더니 집합 A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원소가.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죠. 그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3개예요. 근데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보시면 2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합집합을 봅시다. 합집합. 요 그림에서 합집합에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제 이걸로 문제를 엄청 많이 풀 텐데 이걸로 이 노란색으로 지금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냐면 보세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걸 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자 종이 테이프가 여기가 10cm야.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10cm야.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3cm. 그럼 니네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 10cm하고 10cm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뺐죠. 자, 볼게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4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3개. 근데 여기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보시다시피 1, 2, 3, 4, 5, 5개죠. 근데 얘네들이 더하고 싶었는데 뭐야? 중복되는 거가 지금 2개잖아요. 2개를 빼면 똑같아지죠. 자, 이게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인데 얘는 요거에 해당하고 얘는 요거에 해당하고 얘는 중복되는 거 빼죠. 그치? 이게 이제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포함 배제의 원리야. 중복되는 거 뺀다는 거야. 좀 이따 제가 이제 이거를 정신없이 쓸 거예요. 이거를 오케이? 그 다음 이쪽을 보세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원소가 1, 2, 3이 있고 여기 밖에 4하고 5가 있다고 쳐봐. 그럼 내가 니네한테 이걸 보고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죠. 그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예요. 자, 집합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예요. 그런데 자, 이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항상 쓸 건데, 자, 어떤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하고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전체가 되죠. 그지? 이제 이거를 확률로 가면, 확률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과 그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확률의 총합은 1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항상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집합도 그렇고, 지금 제가 지우고 있는 집합도 그렇고, 좀 이따가 첫 번째 예제에서 내가 집합을 쓸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제 천천히 문제를 풀면서 빌드업을 할 거고, 경우의 수는 제가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드릴게요. 자, 503번부터 봅시다. 자, 분식집에서 김밥이 4개, 라면이 3개, 볶음밥 3개가 있어.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되게 애매모호하죠? 그럼 이거는 니네가 음식을 한 가지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한 가지만 택한다 그랬죠. 그지? 그럼 경우의 수는 내가 김밥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얘네도 먹을 수가 없지. 배부르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김밥 4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라면 3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볶음밥 3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데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다 더해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10가지 음식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 자, 5-4번 보세요. 자, 주사위. 이제 우리가 주사위를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주사위하고 동전. 자, 서로 다른 주사위입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주사위를 대문자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눈이 스몰 a고 여기에서 나오는 눈이 스몰 b예요. 그러면 나오는 눈의 합이 11 이상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하나씩 세는 거야. 하나씩 세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표시할게요. 순서상으로. A 주사위에서 나온 눈, B 주사위에서 나온 눈. 근데 아시다시피 주사위에는 눈이 1부터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A랑 B를 더하면 최소한 2부터 12까지 나오죠. 그지? 그러면 큰 거부터 세면 되잖아. 뭐 6,6 있을 거고 6,5 이상이니까 5,6 이렇게 있어서 3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차가 1 이하래요. 그러면 자, A 빼기 B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야죠. 그죠? A가 클 수도 있고 B가 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얘가 1이 되는 경우, A랑 B의 차가 0이 되는 경우 이 2가지죠. 일단 상황을 분류했어. 그 다음에 나열해 볼게요. 자, 하나씩 해야 돼요. 자, 큰 거부터 할게요. 6, 5. 그 다음에 5, 4, 3. 그 다음에 3, 2, 1.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앞에 있는 게 A고 뒤에 있는 게 B잖아요. 바꿔야 돼. 5, 6, 4, 5, 3, 4, 2, 3, 1, 2.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10가지가 나와. 하나씩 다 지금 제가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거는 뭐야? 1,1, 2,2,
3,3, 4,4, 5,5, 6,6인데 여기에서 6가지가 나왔어.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거 두 개를 더할까요? 곱할까요? 이거 두 개를 더할까요? 곱할까요? 더해야죠. 왜냐하면 얘가 발생하면 밑에 있는 건 발생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1번 답은 3가지고 2번 답은 16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세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확률과 통계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주사위 뭐 해봐야 6개고 경우의 수는 36개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불편한 게 있어. 봐봐. 그냥 쿨하게 1, 2, 3, 4, 5 쿨하게 36가지를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게 훨씬 빨라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표를 그리기가 싫어서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지금 이제 내가 일일이 10개, 6개를 이렇게 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규칙이 A 플러스 B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이게 자 A에서 B 빼면 요 가운데가 전부 0이죠. 차가 그지?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쪽이랑 이쪽은 대칭돼요. 구조가 그지? 1, 2, 3, 4, 5 아무 소양 없이 3에서 2 빼면 1, 2, 3, 4 1, 2, 3, 1, 2, 1 근데 어차피 이게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내가 이쪽에 딱 옮겨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방금 이거를 셀 때 두 눈의 차가 6개인 거는 노란색에서 쫙 봤고, 그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눈의 차가 1인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게 똑같이 여기 복사될 거라고. 그죠? 그러면 두 눈의 차가 1인 거는 하나, 둘, 셋, 넷, 5에다가 곱하기 2 하면 10가지죠. 그 다음에 두 눈의 차가 2가 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8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빨리 그리는 게 이게 훨씬 빨라요. 이렇게 하나씩 세는 것보다. 근데 이제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을 터이고, 이제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할 때 내가 계속 이걸 그릴 거야. 근데 그랬을 때, 자, 빨리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자, 현진이가 모자가 4개 있고, 티셔츠가 3개 있고, 바지가 5종류가 있어. 근데, 자, 티셔츠하고 모자하고, 얘가 나갈 때 모자도 하나 쓰고 싶고, 티셔츠도 하나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바지를 안 입을 수가 없죠. 이때, 얘네들 하나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모자 4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고, 티셔츠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고, 바지 5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 3개가 다 동시에 발생해야 되지.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다 곱해줘야 되죠. 오케이? 자, 이제 예제 1번. 자, 여기다 별표 100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집합을 제가 설명한 이유가, 자, 이 문제는 거의 탈탈탈탈 외우셔야 되고 항상 기본 문제고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제가 배수 판정법부터 다시 복습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많이 잊어먹었을 테니까 자, 첫 번째 소수의 개념부터.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만 표현이 되죠. 이제 중1 때 했던 거 빨리빨리 복습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여기서 약수의 개념이 나오는데, 약수가, 자, 지금 내가 니네 중1 때 가르쳤던 거 이제
이제 그거가 확률과 통계 때문에 이 경우의 수 때문에 가르친 거야. 자, 약수가 한 개인 수는 뭐니 은지야? 현은지. 네. 약수가 한 개인 수. 어? 약수가 한 개인 수. 이기지. 현은지 미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약수가 두 개인 수가 뭐야? 현은지. 약수가 두 개인 수. 야, 중1 때 그렇게 했네. 하연이 뭐야, 하연이? 그죠? 약수가 두 개인 수가 소수야. 아니, 그냥 땀 닦고 있어. 그럼 진솔아, 약수가 세 개인 수는 뭐야? 김가연 씨, 약수가 세 개인 수 뭐야? 세 글자. 하연아, 약수가 세 개인 수 뭐야? 야, 시리. 현은 씨, 약수가 세 개. 야, 이거 내가 맨날 탁탁탁탁 겁나 암기해. 약수가 세 개인 수 뭐야? 세 글자죠. 저 중1 쌤한테 안 배웠어요. 너 중1 때 나한테 안 배웠다고? 중1 올라갈 때 맞춰서 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한 번도 안 했어? 현은 씨, 김가연. 세 글자인데. 서로 지호야, 약수가 세 개인 수가 뭐야? 그렇지? 알아? 그지? 모르지. 그러면 약수가 지금 이거가 상식이야. 상식. 약수가 홀수 개인 수는 뭐야? 현은지, 김가연, 니네 둘 중에 한 명 얘기해야지. 약수가 홀수 개인 수. 아 알겠다. 제곱수죠. 약수의 개수가 세 개인 수는 뭐야? 소수의 제곱수지. 한참. 일단 적어. 약수가 한 개인 수는 1, 약수가 두 개인 수는 소수, 약수가 세 개인 수는 소수의 제곱수예요. 소수의 제곱수. 2의 제곱, 3의 제곱. 근데 이게 다 진짜 나와. 진짜 나와, 얘들아. 그 다음에 제곱수는 약수가 홀수죠. 약수의 개수가. 왜냐하면 12를 보시면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렇게 있고 6개 있는데 제곱수를 보시면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순간이 나오죠. 제곱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 약수가 홀수게 있고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짝수만 되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학교 1학년들도 다 알아, 이건. 자, 그 다음에 배수 판정법. 자, 배수 판정법. 그래서 하연이 중1 때부터 하지 않았나? 저 중2 3월달에. 아, 3월달에 들어왔어? 같이 들어요. 아, 맞다. 중1 3월달에 들어왔구나. 너희는 죄가 없어. 나는 이제 현은지하고 김가연. 근데 저는 이때도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 맞추는 게 말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봐봐. 배수 판정법 교육과정에서 자, 3의 배수하고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4의 배수하고 8의 배수. 일단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죠.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는 뭐야? 자릿수의 합이지. 그죠? 1, 0, 0, 2 이거 3의 배수죠. 그지? 1하고 0하고 0하고 2 더하면 3이니까 3의 배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6 하나 더 붙으면 얘는 9의 배수예요. 지우 오케이? 외웠지? 자, 4의 배수는 뭐예요? 끝에 두 자리. 여기다가 2를 붙여요. 얘는 4의 배수예요. 왜? 끝에 두 자리만 보면 얘가 4의 배수가 아니구나. 64. 야, 끝에 두 개만 보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7. 아니야. 여기다 0 쓰면 얘는 8의 배수죠. 7? 아니네. 8의 배수는 뭐야? 끝에 세 자리가 8의 끝에 세 자리. 자, 너무 숫자가 크니까 힘들구만. 0, 1, 6 이렇게 있어. 얘는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8의 배수죠. 이유도 설명했지?
왜? 자, 25 곱하기 4가 100은 4의 배수예요. 그 다음에 125 곱하기 8. 자, 4는 100의 배수이고, 그 다음에 8은 1000의 약수야. 아, 뭐, 말이 이렇게 꼬여. 4는 100의 약수고, 8은 1000의 약수야. 그지? 그러면 얘가 끝에 두 자리만 보는 이유가 뭐야? 여기 있는, 자, 2016이 있다고 쳐봐. 그럼 얘를 2000 더하기 16으로 쪼개면 얘는 지금 100의 배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4의 배수죠. 그럼 제가 앞으로 4의 배수를 4K로 잡을 거야. 그러면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랑 4의 배수를 더하면 4의 배수죠. 그지? 그 다음에 2000은 1000의 배수인데 그러면 얘는 무조건 8의 배수야. 그죠? 근데 16이 8의 배수죠. 그래서 넌 이해할 필요 없지. 자, 8의 배수랑 8의 배수를 더하면은 8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 자릿수의 합으로 보는 거고, 자릿수의 합으로 보는 거고, 얘는 끝에 두 자리, 얘는 끝에 세 자리.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배수 판정법이 유계배수죠. 유계배수. 유계배수. 유계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유계배수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죠. 세 자연수의 곱. 자,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어. 근데 6의 배수 같은 경우에 2의 배수도 되면서 3의 배수도 되는 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아무 데나 딱 잡으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짝수야. 그 다음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3의 배수지. 왜냐하면 여기서 3의 배수는 3개씩 퐁당퐁당 하니까, 자, 3개씩 퐁당퐁당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연속하는 걸 3개를 잡아도 반드시 3의 배수도 하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짝수도 반드시 하나 들어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 6의 배수인 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거야. 학교 시험에.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7의 배수 뭐 이런 거, 뭐 0의 배수, 아니 뭐야, 5의 배수 이런 걸 할 필요 없잖아. 그지? 자, 물어볼게. 하연아, 서로소가 뭐야? 서로소. 서로소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죠. 자, 1과 모든 자연수는 서로소예요. 소수끼리도 무조건 서로소예요. 오케이? 자, 수학에서 소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수죠. 그러니까 쪼갤 수 없다는 말이 소수는 무조건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수잖아. 그지? 소수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할게요. 자, 봅시다. 이제 아까 배운 걸로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자, 배수의 집합이라고 해서 배수의 집합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A, 2 하면 2의 배수야. 2의 배수 돼서 2, 4, 6, 8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배수가 자연수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연수. 뭐 예를 들어서 A, 7 하면 7의 배수야. 7, 14, 21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배수의 집합 설명 들었고,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정수의 분류. 자, 예를 들어서 자, 짝수가 있어요. 2K는 짝수죠. 2K 빼기 1은 홀수예요. 그지? 근데 실은 원래는 마이너스 5는 홀수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자연수까지만 보기로 했어. 자연수. 원래 옛날에는 정수까지였는데. 자, 그 다음에 3K. 근데 여기서 K는 자연수죠. 예를 들어서 위에 거가 짝수고 밑에 거가 홀수면 이 케이스에서는 K는 1부터 가야 되죠. 그지? 근데 봐봐. 경우에 따라서 짝수를 2K로 잡고 얘를 2K 플러스 1로 잡을 수도 있어. 얘를 2K, 이때는 2K 플러스 2로 잡아야 되겠다. 이때는 K가 0부터 시작하죠. 0, 1, 2, 3 이렇게 되지. 그러면 노란 케이스는 K가 자연수고요. 자, 요 케이스를 이제 앞으로 제가 세 글자로 아, 정이라고 할 겁니다. 아, 정. 뭐야? 음이 아닌 정수. 오케이? 아, 정. 그죠? 음이 아닌 정수인데 이게 이제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짝수하고 홀수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K가 자연수부터 카운팅 되면 2K 빼기 1로 잡아야 되고 K에다 1부터 넣어야지. 근데 자 K가 음하정이 되면 자 예를 들어서 홀수를 이거 두 개 아무거나 하면 안 돼. 왜요? 아무거나 하면 안 돼. 니네가 딱 짝수하고 홀수를 잡은 다음에 K의 출처를 반드시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K하고 2K 플러스 1로 잡으면 안 돼. 짝수 홀수를. 무슨 말인지 알지? 짝수를 2K로 잡으면 홀수는 2K 빼기 1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홀수를 2K 플러스 1로 잡으면 K에다가 0부터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짝수를 이걸로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3K 이러면 이제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 그 다음에 3K 빼기 1 3K 빼기 2 근데 얘랑 똑같은 것은 뭐야? 얘랑 똑같은 것은 3K 플러스 3은 얘랑 똑같죠? 둘 다 3의 배수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3K 플러스 2 얘하고 똑같죠? 3의 배수보다 2개 많은 거는 3의 배수보다 1개 적은 거랑 똑같지? 맞지? 좋아. 그럼 헷갈리지 않게 적어줄게. 자, 빼기 3, 빼기 4, 3K 빼기 5 전부 같죠? 그지? 그 다음에 얘랑 또 똑같은 것은 얘는 3K 플러스 1과 똑같고 얘는 3K 플러스 2와 똑같고 얘는 3K 플러스 3과 똑같죠. 이해합니까? 얘랑 똑같지. 얘랑 똑같지. 근데 주로 저는 이제 요걸 잡을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오케이?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이 자연수를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로 다 표시할 수 있지. 그지? 이해하냐 지금? 그럼 내가 물어볼게. 13이 있어. 13은 이거 세 개 중에 어떤 거야? 13은 3의 배수보다 하나 많은 거니까 이거죠. 그죠? 57은 3의 배수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니까. 그지? 357도 3의 배수지. 그지? 3 더하기 5 더하기 7 하면 3의 배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 모양이지. 오케이? 자, 갑니다.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야.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지금 거의 한 45분 했네. 자, 얘는, 자, 제가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는 100개죠. 1부터 100까지가 자연수니까. 그지? 이제, 아까 배운 집합으로 푸는 거야.
자, 12의 배수, 12의 배수, 13의 배수. 또는이네. 또는 합집합이잖아. 그지? 합집합은 5어, 교집합은 AND입니다. 오케이? 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혀있는 경우의 수. 그럼 얘는 뭐야? 12의 배수와 13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그런데 자, 집합의 모양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자, 12의 배수하고 13의 배수는 교집합이 있을까? 없죠. 그 12하고 자, 12하고 13에 뭘 구해보면 돼? 최소공 배수를 구해보면 되지. 내가 최대공약에서 최소공 배수 중요하다 그랬죠. 12하고 13 요거 두 개 얘들아 서로소지. 네. 그죠? 자, 서로소인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이거 두 개 곱한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야? 144에다가 12 한 번 더 더하면 되지 않나? 156인가? 그지? 144에다가 12 한 번 더 더하면은 12 곱하기 13이잖아. 그러면 얘네 둘의, 그러니까 이거를 수식을 어떻게 써? 12하고 13의 최소 공배수가 156이다 이렇게 쓰죠. 그럼 12하고 13의 첫 번째 겹치는 수 156은 이 100 안에 안 들어있지. 그지? 어이씨, 그러면 선생님, 그럼 1번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12의 배수와 13의 배수가 겹치는 게 없어요. 그지?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를 나중에는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배반 사건. 겹치는 게 없는 거. 1번은 그림이 이거야. 1번은 그림이 이거야. 자, 이거는 1번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의 배수와 13의 배수가 겹치는 게 없으니 이 그림에서 이 둘의 합집합은 얘네 둘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실은 합의 법칙이 두 개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합의 법칙은 겹치는 거 없는 것만 배웠잖아, 그지? 그지? 그죠? 그럼 먼저 12, 자 12 같은 경우에는 자 100이니까 12 곱하기 1, 자 12 곱하기 2 쭉 가서 12 곱하기 9 하면 넘어가는구나. 12 곱하기 8이 뭐예요? 12 곱하기 8이 96이죠?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8개죠. 그지? 그 다음에 13 곱하기 1, 13 곱하기 2 쭉 가서 13 곱하기 7 하면 얘가 91이죠. 그지? 그럼 얘는 7개지. 근데 보시다시피 겹치는 게 없잖아.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거 두 개 그냥 더해줘서 답은 15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 거는 달라.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2의 배수. 두 번째 거. 2의 배수.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5의 배수. 한번 2번을 그려볼게요. 2번을 그려보시면 2의 배수가 이렇게 있으면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게 존재를 하죠. 그지? 그지?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의 그림은 이거야. 1번이랑 달라.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연습한 거는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합의 법칙이 두 개야. 이렇게 배반 사건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거 두 개를 각각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중학교 때는 이것만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실은 뭐 종속이야, 종속. 나중에 배울 건데, 종속인데, 겹치는 게 있으면, 뭐야? 요거 두 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와 5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에서, 자, 이것도 가르쳐야 되겠네. 자, 봐봐.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예요? 여기 겹치는 거. 10의 배수지. 그럼 얘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10의 배수. 그지? 10의 배수. 그러면 2의 배수는 몇 개야? 2의 배수.
2의 배수 1부터 100 사이에 2로 나누면 되죠. 2로 나눴을 때의 몫이 개수지. 이거 50개죠. 5의 배수는 얘를 5로 나눴을 때 몫이 개수예요. 20개예요. 10의 배수는 10개죠. 그럼 이걸 빼시면 뭐예요? 70? 60이니? 60이 답이야. 근데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시면 10과 서로 소인수를 물어봤어요. 10과 서로 소인수. 10과 서로 소라는 말이 뭐냐면 10은 2 곱하기 5인데 10과 서로 소라는 이야기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죠. 그럼 얘를 여기서 찾으면 어디냐면 3번은 여기 빨간색을 말하는 거야. 빨간색. 그지? 그죠? 지금 기본 문제 1번이야. 오케이? 정신 차려. 경우의 수 2타임 잡아야 되겠구만, 보니까. 자, 경우의 수, 근데 경우의 수는 아주 디테일하게 되고, 디테일하게. 왜냐면 경우의 수를 못한 상태에서 진도 나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은 경우의 수가 되게 어려워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선생님들도 경우의 수 수업할 때 꼭 반드시 한번 풀어보고 들어와. 라이브로 풀다가 탁탁 막혀요. 탁탁 막히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한번 훑어보고 와.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 경우의 수 어렵습니다. 실은. 그럼 얘를 굳이 쓰자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호로 쓰고 싶은데 이 밖에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이제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자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0개이고 그지?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에서 구했잖아. 그지? 60이니까 이거는 답이 40이에요. 3번 1번, 2번, 3번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100과 서로 소인 게 이 밖에 있는 부분인 거 이해했어? 오케이? 자 여기 빈칸이 좀 있나? 자 배수의 집합의 성질을 자 또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배수의 집합 자 4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어딘가에 반드시 적으세요.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이 있어. 그 다음에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이 있어. 그 다음에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이 있고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이 있어. 근데 내가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을 배수의 집합으로 표시하고 싶은 거야.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가 겹치는 게 뭐예요? 4의 배수죠. 그지? 그 다음에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합집합은 2의 배수야. 근데 보세요. 1번하고 2번은 어떤 포함하기냐면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포함하죠.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림 보시면 요거 두 개의 겹치는 부분은 4의 배수고 요거 두 개의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는 2의 배수죠. 근데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은 12의 배수지. 그지? 근데 3번이랑 4번은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의 배수가 이렇게 있으면 4의 배수가 이렇게 있어서 그지? 요 가운데 겹치는 데가 12의 배수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배수의 집합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처럼 원소의 개수를 물어봐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 3의 그러니까 얘네 3의 배수랑 4의 배수의 합집합을 배수의 집합으로 표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원소의 개수를 물어봐.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표시를 하시면 얘는 뭐야? 3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와 4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두 녀석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걸로 표시를 해가지고 계산하죠. 근데 이 녀석이 12의 배수잖아. 그래서 자, 둘 중에 하나가 어느 하나를 포함을 하면 합집합과 교집합을 가지고 배수의 집합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이 되면은 얘를 배수의 집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앞으로 우리한테 계속 이 4번을 물어볼 거라고.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자, 508번을 볼게요. 508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자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자에 1부터 5까지. 근데 각 상자에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꺼낸 공의 수의 차가 2 이하인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에서 되게 이거 다 적었죠? 경우의 수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자, 이거를 시각화 시키는 거예요. 박스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1, 2, 3, 4, 5가 있고 박스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주사위랑 느낌이 비슷하지? 근데 여기서 각 상자에서 공을 한 개씩 꺼낼 거예요. 근데 꺼낸 공의 개수의 차가 2 이하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걸 멋있게 풀 수가 있겠니? 멋있게 풀 수 없어. 멋있게 풀 수가 없고 하나씩 세는 건데 하나씩 세실 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걸 못하면 확률을 잘할 수가 없어요. 자, 해봅시다. 여기서 나온 숫자를 스몰 a, 여기서 나온 숫자를 스몰 b인데 우리가 또 아까 박스로 푸는 걸 배웠잖아. 그지? 이거는 주사위보다 경우의 수가 적죠. 그죠? 잽싸게 그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A, B, 1, 2, 3, 4, 5 이렇게 있고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가 5개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꺼낸 공의 수의 차라고 했으니까 자, 가운데는 무조건 빵이겠죠. 그지? 그 다음에 2에서 1 빼면 1, 2, 3, 4 1, 2, 3 1, 2, 3 이게 아니라 1이지. 근데 어차피 이쪽은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 그죠? 이렇게만 그리면 되지. 이 표를 그리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이 표를 그리는 게. 자, 차가 2 이하인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아닌 것만 빼면 되는 거야. 요거 3개 있지. 3개. 얘하고 얘 빼고 나머지 다지. 근데 똑같이 대칭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빼고지. 그럼 뭐예요? 25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빼면 19개지. 다른 친구들이 이걸 하나씩 세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박스를 표로 하면 훨씬 빨리 풀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풀이에서 이거 하나씩 세고 있을 거야. 근데 어차피 딱 상황을 보고서 아 이거 5 곱하기 5니까 전체 경우는 25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표로 푸시면 빨리 푸는 거죠. 오케이? 자, 봅시다. 밑에 있는 거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참. 그러면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하는 거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뭡니까? 5의 배수죠. 그죠?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뭡니까? 7의 배수지.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경험을 했잖아. 자, 집합 5의 배수와 뭐 11의 배수가 있다고 쳐봐. 아, 근데 얘네들도 겹치는 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5의 배수하고 7의 배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이제 이거를 이런 집합을 배워야 되는데 얘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해 볼게요. 5의 배수하고 7의 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가 35잖아. 35가 이 100 안에 들어가죠. 그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여기 가운데는 교집합이니까 35의 배수지. 그지? 그럼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7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잖아. 그죠? 이걸 물어본 거야. 자, 5의 배수와 7의 배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맞지? 그럼 얘는 5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7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이 둘의 교집합인 35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5의 배수의 개수는 그럼 얘는 지금 밖에 이렇게 있으면 전체 집합은 1부터 100인 거잖아요. 그지? 그럼 5의 배수의 개수는 20이고 7의 배수는 자, 13 곱하기 7이 91이죠. 13 곱하기 7이 91이니까 얘는 13개예요. 그 다음에 35의 배수는 2개밖에 없지. 그래서 답은 31개입니다. 어이씨 31개가 왜 아니야? 35의 배수 5의 배수 13 곱하기 8 하는 거야. 넘어가는 애 7 어? 33에서 14 곱하기 7 하나는 98이 7의 배수가 14. 7의 배수가 14까지 돼요? 98. 아 98이 나왔구나. 어쩐지. 그러면 32개지. 오케이? 자 이제 한 장 했고 자 뒤로 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지수가 2개인 부정방정식을 엄청 많이 풀 거라 그랬잖아. 자 이제 갑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을 이용한 수학상의 개수. 내가 반드시 대응표로 풀라고 했지. 자 보세요. 에이 뭐 좀 크게 갈까? 자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여기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YZ의 순서상 개수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2개 있는 것만 배웠잖아. 그죠? 자 3개가 있어. 여기다 자연수 집어넣어서 참되는 걸 찾는 건데 일단 분류를 하실 때 최소한 이 분류가 되는 경우가 적게끔 하는 게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X, Y, Z 중에서 Z에다가 1부터 카운팅 해야죠. Z에다가 1부터 카운팅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Z 앞에 있는 숫자 3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Z가 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Y는 8. 그 다음에 두 번째 Z가 2면 X 플러스 2Y는 2 집어넣으니까 5죠. 그 다음에 세 번째 Z가 3이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Y는 2예요. 근데 그 다음은 해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3개씩 줄어들죠. 그럼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일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X랑 Y에다가 자연수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Z에다 1, 2, 3을 집어넣었을 때는 경우가 3개밖에 안 되거든? 근데 싫어요. 저는 X에다 넣을게요.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2y 플러스 3z는 10이 되고 x에다가 2도 넣어도 되고 그러면 얘는 뭡니까? x에다가 10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그지? 그럼 이거는 10가지 케이스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건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분류의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분류의 기준. 분류의 기준. 그래서 Z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면 경우가 3개에서 끝나거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엄청 잔소리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의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엄청 많이 풀 거라고. 그러면 반드시 대응표 그리시고 여기 x, y인데 당연히 y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야지. 1 집어넣으면 6이야. 근데 이걸 할 때 두 쌍만 해보면 돼. 두 쌍. 그 다음에는 규칙 보고 나열하면 되니까. y에다가 2를 넣으면 4죠. 그럼 이제 딱 두 쌍을 했잖아. 그럼 규칙이 나왔어. y가 하나 커질 때 x는 2개 작아지죠. 그지? 그럼 여기가 3이면 여기는 2일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x는 빵이니까.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죠? 하나, 둘, 세 개고 여기서도 분류를 해보면 자, x, y 이렇게 있으면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3이야. 2 집어넣으면 1이죠. 그지? 그럼 2개까지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녀석은 뭡니까? 여기가 x, y면 y에다가 1을 집어넣는 순간 x가 빵이어서 여기서 안 나와요. 그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와서 최종 답은 5개가 되죠. 이해했어? 자, 그 다음 511번 밑에 있는 거. 자, 이제 부등식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풀어본 친구가 있고 안 풀어본 친구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x랑 y가 자연수야, 얘들아. 그럼 당연히 어디부터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x에다 1부터 카운트 할까? y에다 1부터 카운트 할까? 당연히 x야, 그지? 그죠? 당연히 x야.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y 이렇게 되어 있어도 숫자 큰 3에다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그지? 아무튼 자, 하나씩 카운팅 해보면 x가 1이면 y가 7보다 작거든? 그러면 실은 이건 뭐예요? 1,1에서 1,7까지 7개 나오죠. 근데 실은 이렇게 나열해 볼 필요 없이 얘만 보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x가 2가 되면 2를 집어넣으면 y가 6이니까 4보다 작아. 그러면 2,1에서 2,4까지니까 여기 있는 개수만 보고 개수를 그대로 세시면 되죠.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자, y가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얘는 3,1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최종 답은 12개란 말이지. 근데 4는 해볼 필요가 없겠지. 지금 규칙을 봤더니 3개씩 떨어지잖아. 3개씩. 3개씩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y가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x랑 y가 자연수잖아. 그죠? 자, 밑에 있는 것도 풀어드릴게요. 자,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를 합해서 10,000원어치를 사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세 종류의 우표가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500원짜리가 X개 있고 1000원짜리가 Y개 있고 2000원짜리가 Z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C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 부정방정식은 500X 더하기 1000Y 더하기 2000Z가 되고 이게 10,000원어치가 되죠. 그러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500으로 나누면 20개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근데 여기서 세 종류의 우표가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얘는 x랑 y랑 z가 자연수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지?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풀 수가 있죠. 어디에다가? z에다가 1부터 카운팅을 하셔야지. z가 1이면 x 플러스 2y는 16. z가 2면 x 플러스 2y는 12. z가 3이면 x 플러스 2y는 지금 4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8이겠다. z가 4면 x 플러스 2y는 4. 근데 더 이상 해볼 필요 없죠. 그 다음은 빵이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미지수가 2개인 얘를 계속 풀 거라고. 그럼 풀어야 돼요. x, y 놓고 y에다가 1 넣으면 14. 2 넣으면 4니까 넘어와서 12지. 그럼 빨리 규칙을 찾았지. 규칙을 찾았죠. 얘가 하나 커지면 얘가 2개 작아지니까 3이면 어디까지 갈까? 이게 7까지 가겠네. 그지? 물론 이거 세고 있는 것도 좋은데 이게 지금 숫자가 크잖아요. 그지? 그럼 3이면 10이고 아닌가? 4면 8이고 5면 6이고 6이면 4고 7이면 2고 그죠? 그지? 그럼 여기가 y의 개수를 세면 되잖아. 여기서 7개 나오지. 그다음 또 해야 돼. 근데 그래서 이거 계속 풀 거라고. 그럼 또 1을 풀면 x, y y에다가 1 넣으면 10 2 넣으면 8 3 넣으면 6 4 넣으면 4 5 넣으면 2 그만. 여기 5개씩. 그럼 또 밑에 거 2개도 이런 식으로 푸셔야죠. 오케이? 그 옆으로 갑시다. 이제. 자, 고개 법칙. 조금 나가야지. 쪽팔린다. 자, 10의 자리 숫자가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가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냥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정수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죠. 자, 10의 자리 숫자가 홀수고 1의 자리 숫자가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여기가 10의 자리 수고 여기가 1의 자리 수예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 있어? 1, 3, 5, 7, 9 10이는 안 되지. 10의 자리 수니까 한 자리 수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2, 3, 5, 7 이렇게 올 수 있죠. 근데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5가지가 올 수 있고 여기는 4가지가 올 수 있는데 이거는 곱해야죠. 왜? 두 자리 수가 되려면 10의 자리 숫자도 있어야 되고 1의 자리 숫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0개예요. 오케이. 그런데 밑에 거 볼게요. 514번. 자, 다음 정계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보세요. 이거를 일일이 해볼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걸 봤는데 니네가 이제 뭐가 떠올라? 아, 이거 뭐 동전 던지기네. 여기서 A 뽑고, X 뽑고, A 뽑고, Y 뽑고, A 뽑고, Z 뽑고, B 뽑고, X 뽑고, B 뽑고, Y 뽑고, B 뽑고, Z 뽑고, C 뽑고, X, C 뽑고, Y, C 뽑고, Z.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근데 여기에서 뽑을 수 있는 거 3개. 여기서 3개죠. 근데 이거를 곱했을 때 중복되는 항이 안 나오지. 절대로. 그죠?
그럼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여기 지금 2개 있죠? 둘 중에 하나 뽑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뽑을 거 아니야. 근데 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중복되는 항은 안 나와. 그지? 그러면 여기서 곱해서 여기에서 항이 4개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장난질을 치는 거지. 여기가 빼기야. 빼기라고 해서 빼는 게 아닌 거지. 여기서 3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2가지가 나오는데 곱해서 여기서 6개가 나와. 근데 여기가 일부러 빼기로 준 거야. 근데 나오는 전체 항의 개수는 이거 2개 더해야죠. 그지? 자, 다들 심란한 표정이네. 그래서 답은 10개입니다. 자, 다음을 구하세요. 약수의 개수. 자, 자, 다시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자, 어떤 수가 있었을 때 그 수를 A의 P승 곱하기 B의 Q승으로 소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자연수를, 그지? 이렇게 소인수, 여기서 A하고 B는 소수죠? 그지? A하고 B는 소수죠? 자, 첫 번째,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는 사람. 뭐? P에서 어. 1 빼요. P에서 1 빼요. 1 빼고 또 Q에서 Q에서 1 빼요. 1 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곱해요. 진설 맞아요 이거? 현우지 씨 맞아요 이거? 하연아 맞아? 어? 자, 더하나? 화가 나지만 더하나? 앞에 있으니까 이게 또 더해야죠. 근데 자 1학년 1학기 자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할 때 약수표를 만들었어요. 약수표인데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표시를 했을 때 자 1, 3의 1승 1, 2의 1승 2의 제곱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수표를 만드실 때 자 여기가 1, 2인데 이게 2개 있어야 되는데 1이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1을 끼워 넣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약수를 구해 보시면 (1 곱하기 1) 얘는 1 곱하기 2의 1 곱하기 2의 제곱 얘는 1 곱하기 3의 1승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죠. 1, 2, 4, 3, 6, 12 여기서 왜 2를 더하는지 확실히 알았지? 그죠? 3 곱하기 2잖아. 여기가 2인데 2를 끼워 넣기 때문에 하나 더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어떡하냐? 하나 더 외워야 돼. 약수의 총합. 요 페이지 어딘가에다 적으시면 되는데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A의 1승 A의 제곱 점점점점 A의 P승 1 더하기 B의 1승 B의 제곱 점점점점 B의 Q승입니다. 적으세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랑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 꼭 아셔야 돼요.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이거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수능에 나와요. 나중에 수능 기출문제 풀면 저 공식으로 건강하게 풉니다. 수능에 나와요. 자, 수능 출제 범위입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는 지금 약수의 개수만 나와 있는데 어차피 배울 거라. 자, 밑에 있는 공식을 설명드릴게요. 자, 됐지? 근데 이게 이제 좀 처음에 어려워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 배워요. 등비수열로 해가지고. 봐봐, 얘를 보시면 여기 노란색이 지금 약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제가 위에 있는 거 3개를 이렇게 더하면 얘를 1 곱하기 1 더하기 2의 1승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지. 분배법칙으로. 밑에 있는 거 3개를 이렇게 곱하면 3의 1승 아니다. 여기다 쓸까? 윗줄이 1 곱하기 1 곱하기 2의 1승 2의 제곱이죠. 밑에 줄은 3의 1승 1 곱하기 2의 1승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배법칙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1 곱하기 3의 1승 1 더하기 2의 1 2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이를 봤더니 1부터 여기가 3의 1승까지 되어 있으니까 1부터 A의 P승까지 더한 거고, 자 여기서 스몰 B에 해당하는 게 2야. 1 더하기 2의 1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죠. 그치?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자 180이 있어요. 자 180 소인수분해 하자. 180 봤을 때 36 곱하기 5가 떠올라야지. 3000. 내가 그렇게 36도 외우라 그랬는데, 그치?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이니까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2에다가 1 더하고 2에다가 1 더하고 1에다가 1 더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18개예요. 두 번째, 180의 약수의 총합. 180의 약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1 더하기 2의 1, 2의 제곱. 보이지? 그 다음에 1 더하기 3의 1승, 3의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5의 1승이면 약수의 총합이에요. 얘를 다 더하면 7, 13, 6이죠. 이거 계산하시면 약수 다 더한 거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한번 보여드렸고, 자,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 김가연 씨, 공약수가 뭐야? 공약수하고 공배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최대 공약수의 최대 배수. 아 약수. 야, 내가 웃음밖에 안 나오네. 공약수 하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공배수는 뭐예요? 최대 공배수가 있어요?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제가 영어한 거예요. 자, 최대 공약수 뭘로 써요? G로 쓰죠. 최소 공배수 L로 쓰죠. 자, 처음부터 다시 가르칠게요. 자, 12와 18이 있어요. 자, 이거의 최대 공약수는 6이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수학적 기호로, 자, G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 대문자 A랑 대문자 B 이렇게 있고 여기가 G, 스몰 a, 스몰 b 배웠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렇게 빡세게 가르쳐도 다 잊어먹으니까 그냥
이제 앞으로 살살 가르쳐야 되겠다. 얘들. 어차피 다 까먹는데 뭐. 씨. 와,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겁나 했는데 진짜 다 까먹는구나. 어우, 진짜.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자, L은 12하고 18의 최소 공배수는 이 밖에 있는 거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L은 G, A, B인데, 그지? 내가 니네한테 공약수를 물어봤을 때 니네가 공통된 약수라 그러면 막 화내고 소리 질렀잖아, 그지? 안 돼! 하면서, 그지? 그죠? 준우 있지, 준우? 준우가 이거 할 때 나한테 배웠거든? 준우는 지금도 내가, 준우야 공약수가 뭐야? 그럼 이거 그대로 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자, 문제를 보자고. 130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죠? 그 다음에 양의 공약수의 개수라고 나왔어. 그죠? 그러면 360은 자, 소인수분해 해야 되죠. 약수의 개수 구해야 되니까. 약수의 개수 구해야 되니까. 자, 딱 보면은 뭐야? 36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하면 36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5죠. 그러면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위에 있는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하면 답은 24개예요. 그런데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는 뭡니까?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예요. 그냥 공약수라는 말 자체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그럼 이제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본 거죠.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 까먹어도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으면 10부터 천천히 갑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36이랑 54 9 4 6인데 이거 두 개 서로서가 아니죠. 이거 두 개 서로서 될 때까지 하는 거지. 그죠? 한 번 더 해야지. 2 3 얘네 둘이 서로서죠. 서로서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죠. 얘가 최대 공약수지. 그러면 이 최대 공약수가 180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180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로 바뀌고요. 180은 36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하시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18개가 답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밑에를 봅시다. 517 270의 양의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헐, 관장하겠네. 얘는 어떻게 하나? 270. 자, 소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뭐야? 큰 수를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270을 저 상태로 그대로 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270을 먼저 소인수분해 해 보셔야 되죠. 그죠? 근데 얘들아, 수능에 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 이 정수론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한다니까? 그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 개념이 되게 많이 나와. 봐봐. 일단 소인수분해 해야 돼. 얘는 보면 3의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지. 그지? 그죠? 이제 소인수분해해서 이 아이를 관찰을 했어. 아씨, 홀수래.
아, 스트레스. 근데 생각을 해봐. 자, 너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짝수하고 짝수를 곱하면 짝수예요. 홀수하고 짝수를 곱해도 짝수예요. 오로지 홀수와 홀수를 곱할 때만 홀수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이거 두 개만 보면 되지 않아? 얘네 둘만 가지고서 약수를 만들면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럼 뭐야? 홀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에서 8개죠. 그런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전체 약수의 개수도 구해볼 거고 홀수 약수도 구해볼 거고 짝수 약수도 구해볼 거예요. 지금 홀수 약수가 8개 나왔어. 그러면 짝수인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문제에서 홀수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짝수의 개수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응? 전체에서 홀수를 빼면 되죠. 그지? 아이고 귀염둥이들 진짜 괜찮아. 나도 그랬어. 괜찮아.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고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 전체 약수의 개수는 뭐야? 2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16개란 말이지. 헐 똑같이 있네. 그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봤더니 참 심란해. 그지? 600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랑 3의 배수의 개수를 카운팅하래.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경우에서 문제야. 일단 600을 소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600. 야, 좋은 숫자네요. 일단 6이 2 곱하기 3이고 100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지? 그러면 2의 세제곱, 3의 1승, 5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600을 소인수분해 했어요. 근데 봤더니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봐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얘는 이거 두 개 곱하면 확실하게 홀수거든. 근데 2의 배수를 구하려면 너무 복잡한 거야. 2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는데 어머 지금 끝난 거니? 어머 그래서 우리 태연이가 왔구나. 어머 아씨 우리 태연이 삐져서 간다. 빨리 합시다. 자, 그 2의 배수는 이 너무 경우가 많잖아. 복잡하지. 그러면 P는 차라리 전체에서 홀수를 빼는 게 나아요. 그러면 전체는 4 곱하기 2 곱하기 3인데 그지? 홀수는 얘네만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그럼 뭐야? 2 곱하기 3이죠. 그럼 얘는 6, 4, 24 빼기 6이고 P는 18이에요. 그러면 Q는 봅시다. Q는 3의 배수야. 3의 배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봐봐. 여기서 2의 세제곱이랑 5의 제곱만 얘네들을 가지고서 약수를 만들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3을 다 끼워 넣으면 되잖아. 요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야 돼. 3을 빼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약수를 만들어. 그러면 4 곱하기 3 12개가 나오죠. 그 12개에다가 3을 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3의 배수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P가 18이고 Q가 12이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한 걸로 할게요. 238쪽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아직 경우의 수 반도 못 나왔기 때문에 오케이? 반도 못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경우의 수 하고요. 그 앞에 밀린 거 하세요. 얄미워. 자, 하지 마. 끊을게요.